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가 공도 없는 상황에서 발목을 짓밟혔습니다. 피가 양말을 뚫고 배어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계획이었을까요? 손흥민 이야기를 오래 해온 분들이라면 이미 아실 겁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그리고 이제 MLS에서도 상대팀은 바뀌고 유니폼은 달라지고 대륙도 달라졌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손흥민을 막을 수 없을 때 상대가 선택하는 방법은 항상 같았습니다. 발을 밟아라, 속도를 빼앗아라, 쓰러뜨려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진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지난 3월 1일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반복되어 온 하나의 패턴, 그리고 그 패턴 앞에서도 매번 더 강해져서 돌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날 텍사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일 MLS 2라운드 텍사스 휴스턴의 쉘 에너지 스타디움. 이날 경기장에는 2만 2천여 명의 관중이 몰렸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손흥민이 뛰기 때문이었습니다. LAFC는 개막 이후 연승을 달리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캡틴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공 하나가 그의 발에 닿을 때마다 관중석이 출렁였고 그가 달리기 시작하면 경기장 전체가 숨을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전반전이 거의 끝나가던 추가 시간이었습니다. LAFC가 경기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고 휴스턴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막으려 해도 물처럼 흘러들어오는 손흥민의 침투를 제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일이 터졌습니다. 중앙에서 공을 받으러 내려오던 손흥민을 향해 휴스턴의 센터백 안토니오 카를로스가 달려들었습니다. 공은 이미 손흥민의 발을 떠난 뒤였습니다. 볼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카를로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스터드는 공이 아닌 손흥민의 왼쪽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그 둔탁한 소리가 관중석 앞줄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외마디 비명. 그리고 그라운드에 쓰러지는 손흥민. 2만 2천 명이 숨을 멈춘 고요함이 경기장을 덮었습니다. 주심은 망설임 없이 레드카드를 꺼냈습니다. VAR조차 필요 없는 판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축구가 아니라 폭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해자 카를로스는 억울하다는 듯 두 팔을 벌리며 심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1분이 넘도록 경기장을 떠나지 않고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홈 관중들조차 야유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싸움은 경기장 밖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형 스포츠 매체 폭스스포츠가 해당 장면을 올리며 던진 한마디. 이게 정말 퇴장감인가요? 이 한 문장이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일부 악성 팬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할리우드 액션이다. 저 정도 태클로 퇴장이라니 말이 안 된다. 동양인 선수에 대한 특혜다. 그들은 손흥민이 고통으로 쓰러진 그 장면을 연기라고 비웃었습니다. 지난 10년 이상 세계에서 가장 거칠다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단 한 번도 엄살을 피운 적 없는 선수의 역사를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그 모든 조롱은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라커룸에서 유출된 영상 하나가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이 양말을 내리는 순간 발목을 감싸고 있던 흰색 테이핑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테이핑은 더 이상 흰색이 아니었습니다. 검붉은 선혈이 테이핑을 뚫고 배어 있었습니다. 밖으로 피가 비칠 정도였다면 그 안의 살점이 얼마나 손상되었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스터드에 찍혀 피부가 찢어지고 혈관이 터진 상태로 45분 이상을 뛰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정신력이라고. 폭스스포츠의 댓글창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조롱하던 수천 개의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삭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을 비웃던 손가락들은 부끄러움에 갈 곳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낸 전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잠깐 멈춰야 합니다. 의료진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그는 신발끈을 다시 조염했습니다. 팀의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걱정하는 팬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주장이 짊어진 왕관의 무게라는 것을 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경기는 LAFC의 2대0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경기보다 더 감동적인 장면은 터널 안에서 펼쳐졌습니다.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퇴장당한 카를로스가 라커룸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분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때 손흥민이 먼저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짧게 말했다고 합니다. 경기장의 일은 경기장 안에 두고 가자. 피해자가 가해자를 먼저 위로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손흥민이 왜 축구를 넘어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지를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직 언급되지 않은 인물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물어보셨습니다. 34번은 누구냐? 그의 이름은 아구스틴 레시입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24세 센터백, 키 198cm의 거대한 수비수로 2026 시즌 휴스턴 다이나모에 합류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공이 없는 상황에서 손흥민의 발목에 스터드를 꽂았습니다. 심판은 그 장면을 보지 못했거나 보고도 넘어갔습니다. 레드카드를 받은 카를로스가 주목받는 사이 레시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채 24세 젊은 나이입니다. 그러나 젊음이 비매너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공 없는 상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의 발목을 겨냥하는 것은 나이와 무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 사건이 왜 더 분노스럽냐면 이것이 단순히 한 번의 거친 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수없이 당해왔습니다. 볼 없는 상황에서의 파울, 아킬레스건을 노린 태클, 경기 흐름과 무관한 신체 접촉, 상대가 손흥민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선택지는 항상 같았습니다. 물리적으로 무너뜨려라. 그리고 많은 경우 심판은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미 손이 가해진 뒤에야 뒤늦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MLS에서 리오넬 메시가 뛰던 시절을, 인터 마이애미 시절의 메시에게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었습니까? 상대 선수가 메시의 1m 방역 내에 접근만 해도 휘슬이 울렸습니다. 어깨를 스치기만 해도 파울이 선언되었습니다. 메시가 넘어지면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당시 MLS 경기 영상을 보신 분들은 모두 아시는 사실입니다. 심판들은 마치 메시를 위한 특별 보호 구역을 설정해 놓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에게는요, 공이 없는 상황에서 레시가 발목을 밟았습니다. 휘슬은 없었습니다. 카를로스가 아킬레스건을 스터드로 가격했습니다. 그제서야 레드카드가 나왔습니다. 피가 흐르고 선수가 쓰러지고, 그것도 이미 수차례 거친 수비가 반복된 뒤에야. 같은 리그입니다. 같은 MLS입니다. 같은 수준의, 아니 현재 시점에서는 그 이상의 스타입니다. 그런데 왜 보호받는 수준이 이토록 다른 것일까요? 이것은 심판 개인의 실수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불균형입니다. 손흥민이 받는 파울의 강도와 그에 대한 제재 수준 사이의 강역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그 강역이 반복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라는 의미입니다.
MLS 사무국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움직인 것은 바로 이 패턴을 그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총재가 공식 석상에서 직접 발언했습니다. 심판진의 퇴장 판정은 100% 옳았다. 손흥민 선수는 우리 리그의 보석이자 가치 그 자체다. 스포츠 정신을 망각한 거친 태클은 MLS에서 설 자리가 없다. 사무국이 개별 경기의 판정에 대해 직접 발언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이번 성명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성명 하나가 패턴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이 뛰는 모든 경기에서 심판들이 더 높은 기준으로 그를 보호해야 합니다. 메시에게 적용했던 그 기준 이상으로. 왜냐하면 지금 손흥민이 MLS에서 하고 있는 일의 무게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이 미국으로 이적했을 때 말했습니다. 끝이 보이기 시작한 선수가 은퇴 전에 편한 리그로 갔다고. 캘리포니아 햇살 아래 골프나 치다 조용히 은퇴하는 수순이라고. 그 예측이 얼마나 틀렸는지는 지금 MLS의 풍경이 증명합니다. 손흥민이 처음 LAFC 훈련장에 나타나던 날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팀의 분위기는 자유로웠습니다. 음악을 크게 틀고 웃으면서 훈련은 즐기는 것이라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훈련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 공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위고 요리스가 이렇게 회상합니다. 소니가 축구와 끈을 묶을 때 그 눈빛. 그건 훈련하러 나온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눈이었다. 손흥민은 팀 전체 훈련이 끝난 뒤에도 2시간 동안 혼자 슈팅 훈련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뙤약볕 아래 골키퍼도 없이 골대 구석을 찢어지듯 강타하는 공소리만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 선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쇼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가나 보자. 하지만 그 쇼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자 라커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소리가 줄었습니다. 선수들이 훈련 시작 전에 먼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감독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LAFC의 감독 마크 도스 산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 생활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선수들이 훈련장에 오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뭔지 아느냐? 손이는 어디 있냐는 것이다. 그가 뛰고 있으면 아무도 걷지 못한다. 심지어 부상 선수조차 조깅을 시작한다. 이건 공포에 가까운 존경심이다. 손흥민이 합류한 이후 LAFC는 창단 이래 가장 압도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밖에서는 나이키, 애플, 할리우드, 제작사들이 백지수표를 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광란의 중심에 있는 손흥민은 단 한 번도 그 미팅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스포츠 음료 회사가 수천만 달러의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 훈련 중 3초만 마시는 장면을 찍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훈련 루틴이 깨진다. 나는 물만 마신다. 자본주의의 정점인 미국에서 돈으로 움직일 수 없는 남자. 이 아이러니가 오히려 그의 가치를 천장없이 끌어올렸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광고가 아니라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이미지 옆에 자신들의 로고를 1초라도 노출하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VIP석에서 손흥민을 봅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카메라를 들고 경기장을 찾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면 그는 여전히 가장 먼저 동료들을 끌어안고 가장 늦게 라커룸으로 들어갑니다. 요리스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부탁합니다. 소니한테 말 좀 잘해줘. 위고. 그럼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포기해. 그는 지금 다음 경기 전술 영상 보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와도 안 만나줄걸. 그렇습니다. 손흥민 없이 MLS는 지금의 MLS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단순히 득점을 올리는 공격수가 아닙니다. 리그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기준점입니다. 그가 훈련하는 방식이 팀 전체를 바꿨고
그가 뛰는 모습이 관중을 불러들이고 기업을 불러들이고 세계의 눈길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피 흘리는 발목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분노해야 합니다. 손흥민을 다치게 하는 것은 한 선수를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MLS 전체를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리그의 품격을, 그 리그의 미래를, 그 리그를 세계 무대에 올려놓은 가장 중요한 동력을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분노와 논쟁 속에서 정작 손흥민은 무엇을 했습니까? 피 묻은 테이핑을 감춘 채 경기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로 어린 팬이 내민 유니폼에 사인을 해줬습니다. 자신을 조롱하던 관중 앞에서도 엄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터널 안에서는 자신을 다치게 한 카를로스의 어깨를 먼저 두드렸습니다. 이것이 왜 전 세계가 손흥민을 단순한 축구 선수 이상으로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프랑스의 레전드 티에리 앙리는 과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공을 잘 차는 선수가 아니다. 그는 고통을 친구로 삼는 법을 아는 전사다. 프리미어 리그의 거친 수비수들이 그를 무너뜨리려 할 때마다 그는 보복 대신 골로 복수했다. 이번 MLS에서도 정확히 그 말이 증명되었습니다. 맨유의 레전드 리오 퍼디난드는 피 묻은 테이핑 사진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게 할리우드 액션인가? 저건 전사의 훈장이다. 현지 기자는 칼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축구 선수를 본 것이 아니다. 위대한 인격체를 보았다. 카를로스는 손흥민의 발목을 밟았지만 손흥민은 카를로스의 영혼을 밟았다. 침묵과 미소로. 손흥민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여줍니다. 지금 미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손흥민에게 사과하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오해해서 미안하다는 팬들의 반성문이 줄을 잇고 피 묻은 테이핑 사진은 진정한 헌신의 상징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그가 대단하다는 것에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앞으로의 변화입니다. 이번 사건 이후 MLS가 정말로 손흥민 보호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심판들이 앞으로의 경기에서 실제로 달라진 기준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상대 팀들이 이제는 더러운 파울이 아닌 실력으로 손흥민을 막으려 할 것인가? 그것이 진짜 질문입니다. 손흥민이 걷는 길은 기록을 경신하는 길이 아닙니다. 편견과 오해, 거친 견제 속에서도 묵묵히 실력과 인성으로 세상을 설득해 나가는 길입니다. 그는 이미 그것을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